오케이. 지금 연립방식 활용하고 이제 뒤에 부분 조금 어려운 내용들 들어볼게. 연립방정식 활용 보면은 뭐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르지 않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미지수를 뭘로 넣을 거냐, 식을 뭘로 쓸 거냐, 이제 요거지, 그지? 어디 한번 봅시다. 뭐 간단하게 247번부터 봅시다. 얘는 지름의 길이가 11원의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나 오늘 못 그리는데. 와. 웃어? 원은 아닌 거는 확실히. 원. 오케이. 얘를 x랑 y로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충분히 원은 같아 지금은. 좋아요. 그래서 지름의 길이가 11원의 직사각형이 내접을 하고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28이다. 그러면 9배의 x 더하기 y라는 얘가 2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x 더하기 y는 14다. 요거 하나 뽑아낼 수 있겠네, 그지? 근데 연립 방정식이니까 식을 하나 더 뽑아내야 돼. 어떤 걸 뽑아낼 수 있을까? 지름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얘가 10.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거가 100이다. 요게 추가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연립방정식 풀이 중에서 1번 아니면 3번을 쓸 수 있겠네. 1차, 2차니까 그냥 나왔으면은 얘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14의 전체 제곱가 100이다.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8x 더하기 얘는 196인데 100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얘가 이제 48은 0이 될 텐데 여기가 6, 여기가 8 마이너스 하면은 x가 6 또는 8 이렇게 나온다, 맞지? 그러면 긴 변의 길이는 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가 8이면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6이면 여기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찌됐든 긴 변의 길이는 8 이렇게 되겠네. 여기 5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세울 수가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볼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맨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요. 650번. 또 원이야. 아우 씨. 일단 정사각형 그리고 원 그렇다 치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수학을 QR이라고 하는데 직사각형 APQR의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놈의 둘레의 길이가 8이래. 그러면 우리는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는 이런 작전을 써보면 x 더하기 y라는 애가 4다 정도는 쓸 수 있겠다, 맞지? 오케이, 둘레가 8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ABCD 여기의 길이가 5인 거를 일단 활용을 해야겠네, 그지? 그러면 식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APQR의 넓이 x, y를 구해. 뭐 이거 있지. 식을 하나 더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세울 거야?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은 여기가 5-x고 여기가 5-y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를 그대로 지 내리면은 여기도 5-x가 되고 여기도 5-y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떤 식을 쓸 수가 있냐면 얘가 5-x고 얘가 5-y인데 여기 길이는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니까 여기도 오겠다.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겠니? 5-x의 전체 제곱과 5-y의 전체 제곱을 썼더니 얘가 25가 됩니다. 이거 쓸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x랑 y를 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굳이 전개하지 말고 얘를 한 번에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하자. 어때? 그러면 얘는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x는 이렇게 그대로 써주고 5 마이너스 y 대입하면은 x 더하기 뭐지? 갑자기 헷갈려. 이걸 빼야 되지. 5 더하기 x 빼기 4니까 x 더하기 얘가 0이 맞지? 그러면 2x 제곱 얘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25 없어질 거고 여기에 더하기 맞지?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려고 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공식 써야 되나? 너무 더러울 것 같은데. 그냥 공식 써야 되나? 너무 더럽다. 어떻게 좀 좋지? 너무 더러운데. 그냥 쓰자. 그냥 근데 사실 x, y만 구하는 거면은 식 개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다 그냥 할게. 오케이. x는 그러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되지? 4의 제곱 16 빼기 2니까 14 이렇게 되려나? 오케이. 그럼 y는 x 더하기 y가 4고 y가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얘를 빼면 된다. 4에서 얘를 빼면 된다. 4에서 얘를 빼면 된다.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되려나? 4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x, y를 곱하면 될 텐데 위에 거 밑에 거 한번 보니까 얘는 x랑 y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양수여야 돼, 맞지? 그러면 얘네가 양수려면 4 플러스 루트 14도 양수고 4 마이너스 루트 14도 양수야, 맞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4 씨 뭐야? 둘 다 음수가 나오는데? 계산 잘못했나? 4 마이너스 x인가? 왜 이러지? 4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x 계산 틀린 거 그렇지 않나? 왜 둘 다 음수가 나오지? 이러면 안 되는데 4 마이너스 x 다시 쓸게 4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니까 요거 얘는 2분의 8이니까 아씨 여기가 플러스 아니야 미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빼기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x랑 y랑 서로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인데 우리가 구할 거는 x, y의 값이네 x, y 값이니까 4분의 얘들을 곱한 거 만약에 4 플러스 루트 14였으면 4 마이너스 루트 14가 됐을 거고 4 마이너스 루트 14였으면 4 플러스 루트 14가 될 거니까 얘네는 곱이 일정하네 그치? 계산해주면은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2 오케이 그래서 활용 여기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17번 유형 17번 자 고1 학생들을 가장 괴롭혔던 오메가 관련 문제 오메가 요거 관련 오메가 문제는 지금까지 본 적 있니? 지금까지 많이 봤지 그지? 오케이 자 오메가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설명부터 가볼게 자 일단 얘를 W라고 안 부르고 일단 오메가라고 하는 것부터 얘는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 자 보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나오자는 거야. 얘의 허근? 일단 얘는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 분해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나와. 근데 얘 근은 지금 x가 1인 거 제외하고 여기서 허근이 나오지. 그럼 다시 말하면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요거의 한 근이 오메가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오케이? 요거야. 지금 요거 가지고 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를 좀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물론 오메가라는 애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이를 구할 수도 있어. 그치? 오케이?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얘를 직접 구해서 계산을 해라. 요걸 의도로 가지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첫 번째, 이 오메가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얘 한 호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1이 된다.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럴 수도 있을 거야. 맞지? 오케이. 그리고 또 세 번째를 볼게요. 여기서 세 번째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봐봐.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 그러면 봐봐, 얘 잘 봐요. 얘는 개수들이 다 어때? 실수지. 실수인 개수를 갖고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네. 예를 들어 이거야. A, B, C는 다 실수예요. 의 한 허근이 1 플러스 루트 3i. 그럼 다른 한 허근은? 혈내 그대를 가지죠. 그치? 맞지? 그러면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얘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허근은 뭐겠어? 오메가의 혈내 복소수인 오메가 바가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의 두근이 요거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뭐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 오메가 반은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니? 자, 그때 여기서 오메가 바가 1인 거를 조금 주목을 해보자. 아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 그랬는데 맞지? 그럼 오메가 반은 오메가 세제곱이네. 오메가 하나씩 날리면 오메가 반은 뭐가 되지?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요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메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요것도 같은 느낌이죠. 오케이?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그럼 얘도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하나의 실근이 있으니까 걔가 허근이 될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얘가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면 얘도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볼게요. 얘는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이 뭐야? 그대로 두면 마이너스 1이겠지. 오케이. 여기서 또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오메가 6승이 이번에는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겠네. 3번,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이번엔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 근이 만약에 오메가라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오메가 바를 가질 거야. 맞지? 개수가 실수니까. 그렇게 되면 두 근의 합은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도 1이 되겠지. 그러면 오메가 바가 1이라는 건 오메가 6승이라는 거죠. 그럼 오메가 바는 뭐가 될까요? 오메가 5승이 됩니다.
그럼 오메가 반은 오메가 5승. 근데 오메가 상승이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오메가 상승 곱하기 오메가 2승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오메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오메가 문제 한번 풀어보자. 오메가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줄게. 오메가 문제를 푸는 방법. 일단 칠판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함께. 자, 첫 번째 어떻게 푸는 거냐면 3차 이상의 식이 나오면 풀이 첫 번째 이렇게 세 개. 3차 이상의 식이 나오면 1번을 이용해 차수를 낮춘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2를 적극 활용한다. 이건 문제 풀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분모에 오메가가 있다면 실수화를 해준다. 오케이? 요거 세 개만 하면은 오메가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볼게. 예를 들어 651번 한번 볼게요. 651번. 문제를 보니까 얘의 하복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나는 요거를 1번 오메가라고 하고 얘를 2번 오메가라고 하거든. 요 651번은 1번 오메가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오케이, 1번 오메가라고 먼저 풀어볼게.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얘를 풀어볼 건데 자, 1번 봐봐. 3차 이상의 식이 있나?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로 2번으로 넘어갔는데 2번 보면은 2번을 적극 활용한다. 이걸 적극 활용하라는 소리예요. 얘를 적극 활용하면은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애를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오메가 제곱을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인정? 괜찮아?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의 분모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대로 얘는 오메가 제곱 이렇게 써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게 651번. 그리고 653번 한번 볼까요? 653번. 653번은 1번 오메가야, 2번 오메가야? 2번 오메가죠. 2번 오메가 되는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653번. 보면은 얘의 하나분은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6승 더하기 오메가 5승 마이너스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3승. 아유 씨 힘들어라.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 는 0이 아니죠. A 더하기 B 오메가. 오케이. 자 얘도 일단 3차의 상식이 나왔니? 나왔으니까 얘를 좀 바꿔줄게. 봐봐. 오메가 6승은 아까 1이라고 그랬다. 그지? 그리고 오메가 상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네. 마이너스 오메가 4승은 오메가 상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오메가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 그지?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 얘를 좀 정리하면 이제 차수가 2차 이하로 다 떨어지게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2오메가 제곱 더하기 2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네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2차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대. 이때 뭘 쓴다? 2번을 적극 활용한다. 어떤 거? 요?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나머지 얘네를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긴 거야.
마이너스 2오메가 없어지니까 얘는 답이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뭘 한번 볼까? 분수 나와 있는 거 보고 싶은데 분수 나와 있는 게 없네요. 그럴 리가? 분수가 나와 있는 게 없어? 그럴 수 없는데 분수 나와 있는 게 없네. 오케이. 없으니까 655번 하면 볼까요? 655번. 655번에 미음하고 비음만 보자. 미음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메가의 2019승 그리고 오메가의 2019승 분의 1 요거를 구하래요. 오케이. 자, 오메가 2019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얘네가 오메가 6승이라는 놈이 1이다. 요거를 잠깐만 얘 지금 2번 오메가지? 맞지? 2번 오메가지. 그러면 우리는 얘네 차수를 떨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떨구느냐? 오메가 6승이 1인 거를 이용해서 한번 떨궈볼 거야. 오케이? 2019를 6으로 나누게 되면 18에 2, 1, 3, 18, 3, 9, 6, 36, 나머지 3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오메가의 6승에 336승 곱하기 오메가 3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맞지? 오케이? 그리고 더하기 마찬가지로 얘도 오메가 6승에 336승 곱하기 오메가 3승 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그러면 끝났네? 얘는 어차피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로 없어질 거고 얘는 1로 없어질 거야. 그치?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오메가 2020승이었다면 어떨까? 오메가 2020승이었다면 오메가 2020승이면 얘는 아까 얘가 오메가 6승에 336승에 곱하기 오메가 이번에는 4승이 되겠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얘는 1이 될 거니까 오메가 4승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지울게 그냥.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얘 차수 어때? 3차 이상이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떨군다. 뭘 이용해서? 1번을 이용해서.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요 분모에 오메가가 있는 게 문제네. 그치?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 분모에 오메가가 있다면 실수하를 해줘. 실수하는 방법은 뭐지? 여기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되는 거야. 맞지? 오케이. 근데 켤레 복소수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네요. 켤레 복소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곱한다. 근데 나는 그냥 어차피 얘는 차수가 3차만 되면 실수가 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마이너스 오메가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얘에다가 분모 문자에 똑같이 오메가 제곱을 곱해주는 꼬라지를 한번 입혀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얘는 뭐지?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맞아? 이 식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플러스 1이 괜찮지? 오케이. 그럼 얘 값은 어떻게 돼요? 2번 적극 활용하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지. 얘는 얘를 1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하면 얘를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 알겠지? 오케이.
뒤에 거 설명하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자. 부정방정식 쪽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면은 일단 오메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은 부정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뭐야? 부정이 뭐야? 뭔 뜻이야? 부정 모르겠어요. 부정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알겠지? 이 부정은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 오케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요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해의 개수 몇 개일까? 졸라 많지. 그치? 수없이 많을 거야. 어떤 조건 하에서? x랑 y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맞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x와 y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0,1, 1,0 이후에 다른 해가 있나? 없죠. 이렇게 돼.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 어떤 방정식을 풀 때 얘 미지수 개수 몇 개? 2개. 그러면 10도 2개가 나와야 얘를 유한한 개수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지? 근데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원래 같으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요 미지수 2개의 식 하나만 있는 요 방정식이 요런 조건 이런 조건 때문에 해가 유한계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게 부정방정식이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뭔 말이냐면 얘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원래는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얘를. 근데 이런 조건 때문에 정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의미하는 정수가 아니라 그냥 정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바뀌어? 0,1도 되겠지만 0,-1도 되겠지. 1,0도 되겠지만 -1,0도 되겠지. 이런 느낌. 자, 이거 관련된 대표적인 유형을 하나 확인할 건데 어떤 거냐면 얘네는 예시도 졸라 어렵겠네.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책이랑 관련 없이 내가 내는 예시로 한번 볼게요. 아니다, 이거로 한번 보자. 이렇게. 아니 이렇게 나와요. 얘는 뭐야? 2랑 3. x가 2거나 또는 y가 3이거나. 얘를 전개해볼게. 아니, 오케이, 봐봐. 여기서 요거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전개라고 그러지. 여기서 여기 가는 걸 인수분해라고 해. 우리가 이런 인수분해를 배운 적이 있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배운 적은 없어. 그게 사실 가능은 해. 어떻게? 얘를 y에 대해서 이렇게 묶으면 x-2가 되거든. 얘 -3으로 묶으면 x-2가 되니까 얘를 이렇게 x-1이라는 공통 인수로 묶어낼 수 있다 라는 걸 할 수가 있다고. 그치? 오케이? 자, 이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볼게. 이라고 할까? 4라고 하자. 요건 인수분해 가능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왜? 아까 요거 했던 것처럼 만약에 진행을 하면은 y x-2
2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네? 숫자가 안 맞는다 그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만약에 얘를 양변에다가 2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왼쪽 건 인수분해가 되지. 얘는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이 x-2에 y-4는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요거를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세미 인수분해. 세미 뭐 뜻인지 알지? 세미라는 표현 처음 들어봐? 아니지? 예를 들어서 뭐 프로는 아닌데 아마추어는 아니다. 아마추어와 프로 사이 세미 프로 이렇게 하고, 또 세미 쓰는 단어가 뭐가 있지? 뭐가 있냐? 세미 프로밖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렇다 이거예요. 알겠지? 자, 이걸 세미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꼬라지인지 한번 볼게. 봐봐. 얘네 상수는 일단 무시한 상태로 얘네 개수만 보는 거야. 얘네 개수만. 오케이? 내가 만약에 얘를 다시 쓸게. 새로운 식. 이렇게 되는 애를 내가 세미 인수분해를 만약에 한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를 인수분해할 때 어찌됐든 x, y 이렇게 된 꼬라지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일단 예측은 할 수 있어. 맞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개수들은 어떻게 될까? x, y는 이렇게 곱해질 거야. 그러다가 x의 개수는 얘랑 만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다라는 거 예측 가능. 그리고 y라는 얘는 얘랑 만날 거야. 그럼 이렇게 만나겠다라는 거 예측 가능함.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얘를 전개하게 되면 몇이 되지? 2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 되지. 그치? 다시 0 쓰지 말고 얘는 얘지. 근데 여기는 더하기 3이 0이 되지. 그럼 얘는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식이 되겠네.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걸로 바꿀 때 어떤 식으로 써주면 좋냐? x랑 y를 이렇게 써놓고 개수를 맞추려고 여기 이 위에 거를 보고 개수를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 그치? 오케이? 내가 이걸 갑자기 왜 설명했느냐? 아까 요거에 뭐라 그랬지? x가 2 또는 y는 3. 그치? 왜 그랬어?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돼. 그치? 얘는 어때? 이걸 만족하는 해가 하나밖에 없나? 아니면 두 개? 유한하나? 졸라 많아. 이만큼 없지. x랑 y가 만약에 실수라면 엄청 많게 돼. 그치? 근데 만약에 x랑 y가 정수라면 어때? x랑 y가 정수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 되거나 얘가 1이 되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거 말고 더 있어? 얘네가 정수라고 한다면 더 있나? 없죠? 있나? 고민해봐. 유리지 말고 정수래. 정수.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0이랑 어? 0은 안 돼. 0? 둘이 곱 그러니까 x 말고 요놈 보는 거야. 요놈이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이거밖에 없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가 x-1이 마이너스 1이고 y-2가 1이라면 x, y는 어떻게 되겠어? 0,3 얘는 2,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x랑 y랑 해가 실수라면은 해가 졸라 많아요. 근데 만약에 x랑 y가 정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요걸로 끝난다 이 소리야. 이해되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에요. 됐지? 예시 문제로 한번 들어볼게. 658번. 이번에는 EXY가 나왔어.
개수를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까요? 얘가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4x가 돼. 그럼 여기 들어갈 개수는 뭐지? 마이너스 얘랑 만나서 얘가 돼야 돼.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얘는 원래가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 그지? 위에 거랑 똑같이 맞춰주려면 몇을 빼야 돼? 마이너스 이걸 해줘야 되지. 이렇게 된다 이쪽이.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얘가 10이라는 거죠. 인정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두 정수를 곱해서 다시 x랑 y가 자연수네. 오케이? 자연수네. 그러면 얘네가 둘 다 자연수, 무조건 자연수만 되나? 정수도 되겠지? 그러니까 x가 만약에 x랑 y가 자연수면은 2x-3은 사실은 정수가 될 수도 있어. 얘도 정수가 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얘네가 음수라고 해봐. 하나가 음수면 다른 건 음수여야 되잖아. 곱해서 10이 돼야 된다. 근데 얘는 봐. 설명하기 빡세네. 2x-3도 음수고 y-2도 만약에 음수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 x라는 애가 가장 작아봤자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애는 마이너스 1일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을. 얘도 1은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은 값일 거야. 얘네 둘이 곱해서 10이 나올 수가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얘네랑 얘네가 곱해서 10이 된다면 얘네를 그냥 자연수라고 가정해도 될까? 2x-3도 자연수고 y-2도 자연수가 돼야 둘이 곱했을 때 10이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더 있나? 없지. 자연수야. 그러면 x, y의 얘네를 보면 2x-3이 1이래. x는 2, 얘는 12 이렇게 되겠지? 2x-3이 2래. x는 2분의 5지. x는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얘는 안 되겠다. 2x-3이 5면은 x는 4가 되겠죠. y-2가 2면 y가 4가 되고 2x-3이 10이면 x는 자연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요거 두 개밖에 없다. 알겠지? 오케이. 부정방정식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셈이 인수분해를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서 661번을 한번 봐. 661번. 갑자기 우리가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냐? 얘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이건 어떻게 풀어줄까?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 어떻게 풀어줄 거야? 근과 개수. 좋아. 근거 괜찮아. 얘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네도 양의 정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플러스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2m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m이라는 애는 그냥 상수야. 맞지? 우리는 이런 애가 싫어. 얘를 좀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요 식에다 두 배를 해볼게. 이렇게 된다. 맞지? 그럼 얘를 여기서 변변해줄게.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세미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꼬라지가 나왔네요. 그치? 얘는 세미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근데 사실 전개를
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4야. 얘는 우리가 이 꼬라지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4를 뺀 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얘 4로 넘어가면 얘는 2가 된다. 까지 파악 가능? 오케이. 이때 알파랑 베타가 양의 정수라고 그랬지? 이 경우는 어떨까요? 얘네가 조합을 보면 1, 2, 1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겠어. 일단은. 오케이? 그 상태에서 한번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지? 얘는 3,4가 되고요. 4,3이 되고요. 얘는 넘어가면 1,0, 0,1 이렇게 되겠지. 근데 0은 양의 정수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빠지고 해가 이렇게 두 개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 알겠지?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쫄지 말고 근각인사의 관계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휴! 마지막. 이번에는 실수 조건의 부정범위.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은 뭐냐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방정식이 있어. 얘 문자 몇 개? 두 개. 식 몇 개? 하나. 그럼 뭐 푸는 거 아닌가? 근데 실수 조건에서는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더해서 0이 되려면 x가 3, y가 2가 되는 경우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실수 조건의 부정범위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662번을 한번 볼까요? 662 실수 x, y에 대하여 9x 제곱 6x, y 더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y.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조금 찢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얘를 두 개의 y 제곱으로 찢어줄게. 괜찮지? 더하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 있는 놈도 완전 제곱식이 하나가 나와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3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y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은 0 이렇게 나와요. 그치? 오케이? 얘가 둘 다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y가 2라는 조건이고 그때 y가 2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해서 유일한 해가 하나가 나오는 거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64번 문제야. 664번. 아씨, 숫자 보이네.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4xy 5y 제곱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나? 자 봐봐. 얘는 딱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 제곱으로 찢으면은 얘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 수 있어, 그지? 근데 뒷부분을 보면은 좀 걸리는 게 이 놈이야. 물론 얘네 가지고도 완전 제곱식 만들면 만들 수 있지. 근데 이 EX 요놈 때문에 이거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들어. 어떻게 좀 줄까? 어떻게 좀 줄까?
아이디어를 내려면 낼 수 있거든.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봐봐. 여기 있는 EX가 어찌됐든 완전 제곱식이 필요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식이 뭐 X제곱을 2분의 1 X제곱 뭐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찢는 거야. 이렇게 해서 2분의 1 X제곱이랑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얘의 개수도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얘도 바꿔주고 뭐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럼 너무 복잡하다고. 바꿔줘야 되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직접적으로 완전 제곱을 쓰는 방법은 조금 삼가하도록 할게요. 됐지? 삼가하도록 하고 얘를 그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얘는 x와 y에 대한 방정식이야, 맞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실근을 만약에 가진다면 x의 어찌됐든 x로 정리를 하게 된 그 식도 실근을 가진다. 요거 답할 때 y를 그냥 y를 그냥 상수 취급을 하고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 한번. 이렇게 되지. 얘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야. y에 대해서 내가 y를 상수로 취급하고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일단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판별식을 썼을 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는 해야겠네. 일단 여기까지 갔을 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짝수 판별식으로 좀 바꿔주기 위해서 2배에 마이너스 2y 더하기 5로 바꿔줄게요. 그럼 판별식 B는 4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1 마이너스 5y 제곱 더하기 8y 더하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 다시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 어라? 이거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어? 언제? y가 정확하게 2일. 그러면 이걸 만족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y가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때 x를 한번 구해보자. y가 한번 2를 넣어볼게. y가 2를 넣을게.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지? y가 2를 넣은 거야. 이러려면 20 빼기 16 더하기 5니까 몇 나와? 9 나와. x는 그럼 몇이었다는 거? 3이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x가 3이고 y는 2다. 사실 이렇게 문제 푸는 664번 같은 문제도 662번처럼 662번도 사실 판별식 쓰면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얘는 눈에 보이잖아. 662번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 눈에 딱 보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한 거고, 얘를 판별식으로 풀도 문제는 풀립니다. 알겠지? 하여간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알지? 93초까지 89부터 93초까지 숙제 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